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부모가 싸우다가 서로를 해쳐서 서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자식들은. 부모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완벽한 안식처가 서로 싸워서 서로 상처 입고 해체되고 자기가 미아 상태로 남아버리고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울타리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나 말고 타인끼리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집안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나 이제 다른 가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 비좁은 공간에서 그런 큰 싸움이 일어나 버리면 그 에너지 여파가 굉장히 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 큰 자극으로 온단 말이야. 그 분노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제 무딘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섬세한 사람들은 선명하게 느끼는데, 용암이 폭발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초토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벌벌벌 떨려요. 몸이 벌벌벌 떨리는데 내 몸은 싸게 차게 식어. 그러면서 손끝과 발끝이 심하면 손도 막 보라색이 되면서 막 추워. 그러면서 이 심장도 그렇고 몸도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면서 벌벌벌 떨려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점점 그 에너지에 잠식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일반인이고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고 상관없이 다 느끼는 건데, 이거 정도가 좀 달라요. 본인이 센시티브한 거에 따라서 정도가 다른데, 이제 이럴 때 통제가 안 되니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싸우는 게 뭐 어떤 의미든 간에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벗어나서 내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자기 몸이 공포를 느끼니까 자기도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싸우셨고, 아빠가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면을 드러내서 물건을 부시거나 이제 그런 적이 많았어서 저한테도 그게 트라우마가 있었고, 트라우마인 걸 넘어서 누구나 그렇게 내 앞에서 행동을 하면 원래 그 에너지 여파가 느껴져요. 근데 트라우마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 방식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최대한 공간을 단절시키세요. 방문을 닫아버리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이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 다른 노래를 듣는 거야. 어떤 노래를 듣냐면, 속세적인 노래 말고 약간 차분한 거 있잖아요. 만트라나 그 리베라 합창단 아세요? 이제 그 소년들이 이렇게 되게 이 변성기 오기 전에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불러주는 건데, 그런 거나 아니면은 약간 켈틱 쪽의 음악들이나던가 사람이 목소리를 낸 거가 좋아요. 근데 그 음악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부드러우면서 날 진정시켜주는 것 같은 음악을 미리 몇 개 찾아놓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 그걸 들어. 그 다음에 내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해주세요. 몸이 차가워지거든. 그 다음에 심장을 자꾸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내 스스로 속으로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저 사람들의 일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나가서 말리려고 하거나 껴들려고 할 건데, 그러지 마세요. 껴들면 안 돼. 그런 종류의 큰 사건은 누구 한 명이 죽겠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겠다, 그럼 막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만의 시나리오니까 내가 껴들어봤자 나만 새우등 터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날 좀 진정을 시켜주고 견디세요.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내 마음 돌아보고 내가 왜 그렇게 겁을 먹었는지 정화하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일단은 차단을 시켜야 돼. 이 에너지를. 근데 여러분들이 에너지 잘 못 다루잖아요. 이제 원래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에너지 보호막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영역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 그러면 내 피부가 그 에너지를 느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못 따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오프라인 명상 세션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된 분들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 거예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 보호막 설치하는 법, 약식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그게 안 되시면 꾸준히 제 비치유 명상이라던가 제가 에너지를 언급하는 명상들이 있어요, 몇 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다루는 연습이 됐다면, 나한테 투명한 크리스탈 보호막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것들이 필터링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게 초보자분들은 일단 형성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밀도도 굉장히 얇고 두께가 얇아가지고 금방 깨어지고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 흐트러져, 정신력이. 그리고 자기 에너지 통로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운용 자체를 못해요. 이 에너지 통로가 많이 굵어야 되고, 그리고 차크라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내가 우주에서
에너지 끌어다 써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로 자체가 막혀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없으면 다루기도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트레이닝이 안 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다른 공간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음악을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물리적인 거리라도 두시고, 소리도 차단하려면 최대한 차단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거기 가서 괜히 참견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쌓여가지고 응아리가 팍 터져버린 거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친밀하게 이게 여기까지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는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미친 듯이 꼭지가 돌 때까지는 자기 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냥 대충 굳이 긁어 부서는 내기 싫다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쌓이면 못 참겠다고 팍 터트려버리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싸우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시면 알아요. 너무 이 생활고에 지치고 싸우다 지겨워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싫어. 서로 쳐다보기도 싫어. 또는 신경 쓰기도 싫어. 이 주제로 얘기를 언급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참다가 꼭지가 돌면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통 자체가 필요하게 느껴서 소통을 계속 안 하다가 꼭지가 돌았을 때 소통이랍시고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막 니 죽어라, 나도 죽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구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소통 자체에 할 만한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또 참아. 다음에 또 싸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모님 싸움 말리면서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거쳤는데, 싸울 때 두 사람 몸을 맞고 너무 싸움이 커진다 그러면은 나가서 동생한테 너 엄마 잡아, 내가 아빠 잡을게, 아빠 힘 더 세니까 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때리는 건 안 돼요. 때리는 건 안 돼요. 말로 하세요. 싸우든지 말든지 이혼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관심도 없는데 때리지 마세요. 폭력은 안 된다고 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해서 약간 느낌이 권투 선수 심판 같아. 싸움이 언성이 높아지는데 뭔가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나가서 제지를 시키고, 대신에 엄마나 아빠가 서로 말하는 거, 발언권을 없애지 않아요. 싸우지 마세요라고는 안 해요. 싸워야 돼. 그 사람들은 응어리가 많아. 서로 할 얘기가 많아.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지. 계속 또 그러면은 그래, 자식들 보고 참았어. 다음에 또 터져. 계속 이렇게 돼요. 얘기를 해야 돼. 격하더라도 소통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아. 사실 안 끼어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누구 한 명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면 껴들어서 폭력은 안 된다고 제지를 해야지.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을 해서 자식들한테 방으로 들어가라 윽박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가족들 간의 문제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 저건 엄마와 아빠의 시나리오야.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저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짓이야. 내가 진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역할이 아니야 라고 일단 먼저 자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놓은 채로 기다릴 수는 있는데 먼저 잡아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상황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발 물러서서 저 사람들만이 서툴더라도 부딪히고 깨지면서 관계를 몇 개 만들어야 돼. 소통을 몇 개 만들어야 돼. 중간다리 역할도요. 나는 대기를 하고 있어. 나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준비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스스로 준비가 돼서 나한테 다가오면 도와주는 거지, 내가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 돼. 상대방과 소통하고 이거 풀어가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보통 그 정도로 언성을 높여서 싸운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는 건 지금까지 밀려있던 게 싸우는 건데 그냥 무조건 그냥 싸우지 마세요.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싸울 때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서툴어서 여기까지 참고 지금까지 소통 안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현명하게 하세요. 네가 거기서 화냈으면 안 됐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통할까?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지금까지 참았던 거 울분만 올라와서 넌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될걸요? 조용히 빠져주고 유혈 사태만 안 일어나게. 상처 입더라도 어쩔 수 없어. 상처를 안 입을 수 없어요.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서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서툴었어. 상처를 안 입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대신 막아줄 수도 없고 대신 해결해줄 수도 없어요. 해결책을 가지고 대기를 탈 수는 있어. 이 사람들이 진정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수습은 해줄 수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 등만 터지고 내가 그 에너지에 노출이 되고 내가 낑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의 시나리오를 망치기도 했고, 그 망친 거에 대한 에너지 여파는 고스란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드래곤이 싸워.
불길을 뿜어내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타버리는 거야.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음악을 크게 듣고 있으라고요. 어제 명상음악 들었는데 분노 에너지 받고 중간부터 들어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아직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한 상태인 거야. 타인의 에너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컨트롤 되고 나니까 보호막도 치기도 하는데 보호막을 치든 안 치든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저 사람들의 시나리오고 나와는 관련이 없고 저 사람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고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의 중심이 잡혀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이서 치고받고 싸울 것만 같을 때 나와가지고 제가 폭력 안 된다고 했죠. 아니 왜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먹을 쏴야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요. 동생은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되게 무서워하고 언니 옆에 있어도 돼? 이러고 막 어떻게 무서워 엄마 아빠 뭐 다치면 어떡해 막 이러는데 제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옆에다가 수정 지어주고 수정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수정 지어주고 다독여주고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 진정되면 이렇게 재우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음악을 듣고 이제 딴 거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나를 좀 달랠 수 있고 나를 좀 저기의 에너지로부터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아직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한 거지.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중간에 애교 떨어서 잠깐 말려도 도루묵인데 이거는 여름이님 이러면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름이님이 5살이면은 아 그래 우리 애가 우리 싸우는 거 싫어서 애교를 떠는구나 라고 보는데 두 사람이 진지하게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가지고 화를 내는데 거기서 말리겠답시고 애교를 하고 장난질을 치면 그 화가 여름이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다른 사람의 진지한 시나리오를 없인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화 풀어준답시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엔 웬만하면 안 끼는 게 좋아. 유혈 사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분노에 미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횟가닥 돈 것처럼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괜히 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화상만 입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랑 정신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정신적인 독립이 안 되면 어린아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봄바람님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어린아이 마음인 거야. 부모가 싸운다. 우리 집에 기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우리 집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 왜냐? 부모는 나의 집이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의지처고 나의 근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의 울타리니까. 나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서로를 해쳐서 마침내 파괴되려고 한다.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부모가 싸우다가 서로를 해쳐서 서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자식들은. 부모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완벽한 안식처가 서로 싸워서 서로 상처 입고 해체되고 자기가 미아 상태로 남아버리고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울타리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공포심을 왜 느낄까? 아직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이게 치유가 안 됐고 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근데 봄바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는가? 정말 두려운 게 뭔가? 저 어리숙한 서로에게 대하는 서툰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게 과연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